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빗.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31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벌써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3단계까지 곧장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3단계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밥 먹으러 나갈 때, 식료품 살 때만 잠깐 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만 머물러야 되는 이 예전에 유럽이나 호주 상황 같은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2.5단계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여기에서는 이제는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 힘들어졌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점과 제과점 이런 데에서도 밤 9시 이후에는 이제 영업을 못하게 영업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헬스장, 골프 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이런 데에서들도 이게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운영을 아예 중단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양시설 있잖아요. 요양병원 이런 데에서도 이제는 면회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 쉼터 이런 고령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되도록 휴원해달라, 이런 권고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래방도 안 하겠군요. 그러니까요.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 이제는 문을 닫아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벌금도 내야 되고요. 입원 치료비 그리고 방역비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해진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조치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광훈과 그 일파가 깽판을 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적반하장격으로 이 정광훈과 그 일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재확산 자기들 탓이 아니다. 정부 탓이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대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코미디인데. 아, 코미디인가요? 이 코미디언들이 가서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이 코미디로 안 받아들이고 전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부 광신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광훈 일파에게 아직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코로나 감염 검사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오랜만에 코빅을 잠깐 봤어요. 근데 정광훈이 더 웃기네요. 정광훈이 더 네. 웃긴다고요? 예. 이러니 개콘이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정광훈과 그 일파에게 온 국민이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이것까지 가야 되겠죠. 그동안에 정광훈을 키워온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 얘네들 이 8.15 집회에 이 광고를 실어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통합당 동원했다는 소식이 또 들리고 있죠. 아무튼 얘네들한테도 책임을 묻고요. 더 나아가 이참에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이 구구와 친일 세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진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열불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봤자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하면 저쪽에서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닥친 2.5단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법이 어디 있지 않을까?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떤 해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비결을 알고 계시죠? 지난번 경불진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흑사병 탓에 대학이 문을 닫아 고향 집에서 생각할 시간이 늘어난 덕이다. 맞아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지 않고 주변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해요. 전염병이 나돌면 무서울 텐데 그걸 이겨냈다니. 그런데 뉴턴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전염병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옷 세탁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군요. 맞아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 세탁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통 덕분에 영국에서는 세제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니곽스 세제를 경불진의 소중한 패널 장재영 대표님이 경불진 몰에서 판매하는 거군요. 니곽스 세제는 코로나19도 박멸하는 강력한 세정력에 그린피스도 인정한 친환경까지 일석이조입니다. 경불진 몰에서 사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20% 이상 저렴하니 일석삼조. 경불진 애청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브리오 비타민의 스테디셀러 브리오 혈당 밸런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혈당과 함께 혈압에도 좋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로 새로 출시됐습니다. 혈당에 혈압까지 좋다면 이건 의약품 아닌가요? 병원 처방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성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의약품 원료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써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있죠. 캐나다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후에 식약처의 성분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혈당과 혈압에 관련된 기능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혈당은 물론 혈압 관리까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를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해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요. 코로나 재확산 소식 요번에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들이 아주 신이 난 듯하게 전했던 소식이 하나 있죠. 뭐냐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이 뿔났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분통해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 연일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다들 그런 얘기하죠.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졸업식 이거 망쳤으니 어찌할 것이냐. 근데 누구한테란 얘기는 없긴 하지만 뭐 거기서 전하는 말투나 이런 걸 보면 정부 어찌할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도 50명 이하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객수로 50명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친한 사람만 부를 수 있어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다들 그런 얘기 하죠. 그동안 뿌린 돈이 어딘데 이거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랑 신부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통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정 회수가 급하면 그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런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통해하지 않고 박 PD처럼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결혼식과 졸업식 풍경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유튜브 생중계 이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초창기 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이제는요 식당에서 아예 마련을 해준대요. 유튜브 생중계 하실 것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도 본다는 거죠. 특히 뭐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급 호텔 아닙니까? 여기서도요 고객이 원한다면 추가 요금을 조금만 더 지불하면 예식 부부의 예식을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호텔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대요. 또 일반적인 예식장들도 이제는 유튜브 생중계가 필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많은 분들 특히 이 유튜브 생중계를 직접 보신 분들의 평가는 아주 호평일색입니다. 왜? 결혼식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결혼식 유튜브 생중계 어떻게 하는지 이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뭐 카톡으로 청첩장 많이 보낸다. 그리고 카톡으로 이 축의금 받는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낼 때 요즘은요. 유튜브 링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같이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결혼식 날 요 링크에 접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식 시작 45분 전부터 각 식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한 45분 전부터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생중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화장하고 예전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 소회를 밝히는 그런 과정도 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 신랑 신부가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영상 자기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렇죠. 보통 결혼식장에서 많이 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결혼식장 가서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일찍 간 사람들은 한 10번 봐요. 일찍 간 사람들은 10번 보는데 보통 그거 할 때쯤 되면 밥 먹으러 가잖아. 그렇죠. 예, 뷔페에 사람 많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유튜브 생중계를 하게 되면 그거 어쩔 수 없이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깜짝 이벤트 영상까지 제비뽑기는 아니지만 뭐 선물 주는 뭐 이런 것까지 마련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재미나는 게 이렇게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실시간 채팅. 아유, 박 PD 결혼 축하해. 잘 만났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축하 메시지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악플도 가능하겠네요. 악플도 가능은 하겠죠. 전 애인 뭐 이런 사람들이 예. 뭐 그렇게도 가능하겠지만 악플 달면 안 되죠. 남의 결혼식에. 아무튼요. 기존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장 가봤자 하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축하 인사 전하기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에서는 마음 놓고 뭐 축하 인사도 하고 뭐 기분 나쁘면 박 PD 얘기처럼 악플도 달고 이렇게 신랑 신부에게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댓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몰랐었어. 네가 그렇게 예쁜지 뭐 이런 거. 노래 가사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존에는 결혼식장 가도 끝까지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이제는요 결혼식 전 과정을 이 축하객들이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 보는 것보다는 감동이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코로나 걱정 없이 이렇게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장점 아닙니까? 게다가 저는 이게 더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결혼식 외국인들이 보고 깜짝 놀란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뷔페가 맛이 없죠. 뷔페도 맛이 예. 없고 비싸기만 하고 허례허식이라는 거죠. 외국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결혼식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찌 보면 잘못된 결혼 문화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건전해지신 게 아닐까?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졸업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마지막 추억까지 빼앗았다. 뭐 졸업식 참석 못하니까. 저는 제 스스로 이 마지막 추억을 빼앗았던 기억이 있는데. 예, 박 PD는 참가 안 했다면서요. 졸업식 아예 안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 앨범 사진도 안 찍고. 사진까지 안 찍었나요? 귀찮더라고. 자꾸 찍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찍으면 또 사야 되잖아요, 앨범을. 맞아요. 그거 비싸잖아요. 예, 졸업 앨범 많이 비싸죠. 그거 보지도 않을 거 뭐하러 삽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졸업 앨범 한 2번 펴봤나? 예, 사놓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인가 박 PD처럼 이 졸업식 풍경 바뀐 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나쁘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아까도 박 PD도 얘기했지만 기존에도 졸업식에 참가하는 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데 뭐 어차피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뭐 참가를 못하게 될 테고요. 뿌듯하네요. 졸업식 참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예, 일조를 했군요. 제가 1세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 좋으시겠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졸업식에 잘 참가도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코로나를 맞아서 특이하게 졸업식을 하는 그런 학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홍익대.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야, 이런 졸업식도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졸업식을 하느냐? 네. 드라이브 스루라고 아시죠? 예전에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에서만 유행했던 게 코로나 이후에 뭐 감염병 검사나 이런 것도 다 드라이브 스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졸업식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한대요. 아니, 그냥 택배로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졸업식을 참석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차를 몰고 졸업생은요. 요즘은 썬루프 다 있잖아. 썬루프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 설 수가 있죠. 네. 거기 올라서서 졸업장 받고 거기서 뭐 환호도 하고 이 학사모도 한번 던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 학사모도 빌려야 되지 않나요? 학사모도 돈 내고 빌리긴 하죠. 그것도 돈이야. 예. 뭐 아무튼 그렇게 색다른 졸업식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참석한 학생들은 진짜 기존 졸업식과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이 졸업식 행사 전 과정도 역시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중계하기 때문에 뭐 졸업식에 기존에도 많은 이 친척 어르신들 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저 졸업식 하는데 요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링크만 보내드리면 시골에 계신 뭐 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네. 조회수도 측정 가능합니까? 이게 조회수까지 제가 못 봤는데 조회수야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거니까. 결과를 보면 굉장히 우울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안 봐서. 네, 링크 한 300개 보냈는데 딸랑 3명 봤다 이러면은 예. 그러진 않겠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비대면을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지역 축제 있죠. 지역 축제도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신을 했느냐? 경북 봉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봉화 은어축제 이런 거를 계획을 했었대요. 근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이 축제가 22회째를 맞는 전통의 축제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 탓에 이거 축제 못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높아지자 지역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 비대면으로 진행해보자 이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화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은어축제를 알리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쫙 올려놨다는 거예요. 특히 은어축제에선 백미가 이 은어 먹는 거 아닙니까? 은어 드셔보셨죠? 저 물고기를 잘 몰라서요. 봐도 은어인지 금어인지 모릅니다. 금어는 없고요. 네. 은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튀겨 먹어도 맛있고요. 아무튼 이런 은어 요리를 소개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 봉화 지역의 명소 이것도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은어 축제 백미는 은어를 여기서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대면인데 이거 어떻게 살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도 역시나 드라이브 스루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차 타고 와서 거기서 바로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스루 과정도 이 유튜브로 생중계하고요. 이 덕분에 이 축제는요. 무려 네티즌 310여만 명 넘게 이걸 즐겼대요. 이야. 310여만 명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직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지난해 이 축제에 다녀간 인원이 40만 명 정도 됐었대요. 그러면 이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물론 오프라인으로 오는 거에 비해서는 숫자의 감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310여만 명. 아마 외국에 있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화 은하 축제가 온라인에서 대박이 났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 비슷하게 해보자. 이렇게 지역 축제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비대면으로 해보자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네. 실제로요. 전북의 김제 있죠. 예. 김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지평선 축제라는 이런 전통의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대면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마산 있잖아요. 마산에서는 또 국화축제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이것도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이나 이렇게 열리는데 이것도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유튜브 생중계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이 지역 특산물 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걱정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자동차 극장 같은 형식을 만들어서 자동차
자동차 안에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 축제의 변신, 이것도 좀 재미있죠. 또 반드시 대면 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또 하나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고시장. 중고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대요. 이 경불진 두 PD가 쓴 경제 시그널에서도 중고시장 전성시대를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제품 시장보다는 중고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시장판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했었죠. 이 책을 막 쓸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잠잠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중고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정광일파가 또 코로나 재확산시키면서 이렇게 되면 중고거래는 대면이 필수이기 때문에 중고시장이 또 죽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중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당근마켓 있지 않습니까?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도 계속 잘 나가고 있대. 이 당근 이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 DAU라고 하거든요. 이게요 벌써 156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게요 쿠팡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SSG나 뭐 UF 이런 데 다 제꼈다는 겁니다. 사용자 수에서만큼은 뭐 다른 마켓, 우리나라 이커머스 마켓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강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당근마켓 등 중고시장이 성장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가 있대요. 코로나19 이후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 중에 중고 거래라도 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책이라도 좀 팔아서 쌀 사야 되겠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불쌍한 모두도 있겠지만 집에 오래간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청소 한 번도 안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대청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났대요. 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다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파 밑에서 보통 골드바 하나씩 나오죠? 박피디의 집 소파 밑에는 골드바가 있나 보죠? 네. 이야, 좋겠다. 예,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다 보면 내게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쓸만한 물건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필요한 물건을 새로 들여놓으려는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뭔가를 또 채워놔야 되는데 뭐 그냥 새 거 비싼 거 살까 하다가 당근마켓 보니까 가격은 새 거의 절반인데 새 거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당근마켓에서 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요즘 셀럽들이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 당근마켓에서 뭐 얼마 팔았어. 이걸 SNS에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이걸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근마켓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중고 거래를 하려면 물건을 아무튼 지역 내에서긴 하지만 만나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면이 불가피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당근마켓 찐팬들에게도 걱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서비스가 있어요. 뭐냐면요. 중고 거래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팔아봐라. 예. 뭘 팔아봐라. 사봐라. 예.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AK앤드 홍대 그리고 홍대 입구역 공항철도 아이파크몰 롯데마트 중개점 그리고 CGV 여의도 요런데 이 지하철역 아니면은 쇼핑몰 아닙니까? 요런데 가보면요 일반 자판기보다 덩치는 한 2배 이상 큰 낯선 모습의 자판기가 있대요. 이게 투명하게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전시된 물건이 다 뭐냐? 이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다 놓은 중고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밝은 조명 아래 이렇게 딱 멋있게 진열이 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번 쳐다보게 돼. 네. 저게 도대체 뭘까? 관심을 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업 파라바라가 설치한 비대면 중고거래 자판기라고 합니다. 이름은 파라박스. 예,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요거 만든 김길준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더욱 안심하고 편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차를 이용할 때 핸드폰에 키가 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찾아가는 건가요? 거래 방식 좀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된대요. 중고 물품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판기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대략적인 물건 설명 그리고 받고 싶은 가격 요거를 입력하고요, 상품을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하자가 있는 물건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내부 안전핀도 있대요. 뭐냐면 파라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까지 거쳐야 판매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팔아놓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한 다음에요,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하고 물건을 꺼내가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또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중고거래에서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 산다고 했는데 벽돌. 맞아, 벽돌도 오고 뭐 빈병도 오고 뭐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요, 구매한 사람이 이 결제한 돈은요 3일 뒤에 판매자한테 넘겨주게. 3일 동안 에크로스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혹시나 3일 안에 이게 모조품이라는 게 밝혀지거나 또 봤는데 이게 새 제품처럼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기능상에 문제가 있거나 뭐 고장난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돈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품도 다시 이 파라박스에서 알아서 회수한다는 거죠. 회사 물품은 기존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앱에서 두 당사자가 물건을 어떤 거를 사고 팔 건지를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인증만 마친 판매자가 자판기 박스에 물건을 넣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진열을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진짜 뭔가 사고 싶게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거 괜찮네. 나 보조 배터리 필요했었는데 보조 배터리 저 중고 있네. 딱 가가지고 거기서 딱 그걸 선택을 해서 거기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이걸 딱 사겠다 해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도 제가 보기엔 좀 합리적이에요. 2만 원 이하 제품은요 2,000원, 2만 원 이상인 제품은 가격의 10%. 뭐 이렇게 수수료를 책정했대요. 물론 당근마켓은 이런 수수료가 없어서 더 좋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좀 두렵다 이러신 분들은 이 정도 수수료 내고 충분히 여기서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개 매장에 이 파라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는요 각 역이나 뭐 쇼핑몰 이런데 파라박스 우리도 팔아볼게요. 한번 설치해 주세요. 이런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요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이색 자판기 이게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이 파라박스도 어찌 보면 자판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이용 못 해봤는데 제가 검색을 통해서 찾았어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신선 식품 전문 매장 프레시 스토어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뭐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아시는 분이 가봤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냉장 냉동식품 자판기가 3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주로 박PD 좋아하는 고기. 이게 갈비살, 소갈비살, 부채살, 양갈비 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대요. 근데 이게 유명한 건가요? 이베리코 갈비살? 이게 비싼 겁니까? 돼지 중에 가장 좋다. 뭐 이런 평가를 받죠. 그렇군요. 제가 고기를 먹어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아무튼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한 팩당 300에서 400g 안팎인데 가격대는 5,900원. 이베리코 갈비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싼 건데 11,500원. 뭐 이 정도로 돼 있대요. 그리고 이 포장도 2, 3인이 먹기 적당한 그런 양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고기를 자판기에서 산다. 참 신선하네요. 신선육답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가게 게시판에는
고객들이 여기서 산 다음에 이런 평가를 많이 남겨놨대요. 가격이 너무 착해서 놀랬다. 그리고 우리는 고기만 먹으라는 거냐, 소포장 야채도 좀 넣어달라, 그러면 같이 사겠다. 뭐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평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출출박스라는 스마트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풀무원이 소포장 과일이나 샐러드, 유제품, 식사 대용 간편식, 유기농 간식 이런 거 많이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출출박스에는 자판기 형태로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진짜 출출하신 분들은 이 자판기에서 우리가 커피 뽑아 먹듯이 이런 제품들을 사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하철역에 보면 과자를 파는 자판기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는 진화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유제품까지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진화의 방향은 진짜 더 빠르고 더 멀리 확산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도서관. 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박 PD도 거의 못 가보셨죠? 반납만 해봤습니다. 반납만 했죠. 예. 저희도 제가 주로 가는 도서관들이 지금 또 재확산 때문에 문을 다 닫아서 이 도서관 어떻게 이용할까 막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스마트 도서관이 요즘 곳곳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뭐 유도서관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RFID라고 하죠. 이 스마트폰에 요즘 웬만한 데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365일 24시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이 도서 자판기에서 책을 빌리고 또 반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입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 대출을 신청한 다음에 이걸 어디서 만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도 뭐 지하철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쇼핑몰 이런 데 가다 보면 유도서관 아니면 스마트 도서관 이렇게 써져 있는 자판기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책을 빌릴 수도 있고 반납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빌리고 싶으면요, 자기가 주로 다니는 동선과 가까운 그런 스마트 도서관을 딱 지정을 해서 거기로 책을 빌리겠다, 이렇게 신청을 미리 해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 사서들이 빌린 책을 유도서관 자판기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문자로 알려준대요. 책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날 때 그 도서관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회원증을 인식시키고 터치 스크린에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고, 그러면 유리로 된 책장 문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빌리겠다고 신청했던 책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 시그널도 많이 빌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큰 역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이제는 많은 지역 내에 이 지자체에서 유도서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사는 지역 근처에 혹시 유도서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책 못 보겠다 이런 핑계보다는 이 유도서관에서 경제 시그널도 많이 빌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요즘 밖에 나가기 좀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우리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기가 인터넷 쓰는데도 그런데요. 공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쓰시는데요? 통신사에서 공짜로 준 거 쓰는데요. 오래돼서 그런지 속도도 느리고 멀리 가면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림피스 벨로브로 한번 바꿔보세요. 엄청 빠르고 기능도 많아요. 이야, 대박이네. 빨리 사러 가야겠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성장한 기업들 상당히 많죠.
뭐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NC 넥슨 같은 게임 회사들 뭐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생각날 텐데 전혀 뜻밖의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냐? 네. 세계적인 기타 있죠. 기타. 기타. 예, 기타 판매 업체 펜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펜더라는 업체 혹시 아시나요? 저 처음 들어봅니다. 펜더가요. 음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래요. 왜냐하면 70년 넘는 전통의 업체라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이게 일렉트릭 기타 있죠. 전자기타. 요거를 판매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대요. 하지만 이 업체도요. 2000년대 들어서 업계 전반에 걸쳐 전자기타 판매가 4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더도 위기를 맞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 초기에는 타격이 만만치 않았죠. 왜냐? 기타 사러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타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의 부분에서 위기를 기회로 펜더는 만들었대요. 뭐냐? 온라인 기타 플랫폼. 이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펜더 플레이. 이게 그 주인공인데요. 펜더는요, 아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마련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대책 중에 2015년에 실시했던 대책이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대요. 뭐냐?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매출 절반 이상이 기타를 처음 배우는 초심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타 초보자들 가운데 90% 정도가 이 기타 배우겠다 결심을 한 다음에 처음엔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석 달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석 달 안에 연주를 그만둔대요. 무려 90% 이상이. 하지만 이 리서치에선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대요. 뭐냐면 1년 이상 이 초보자들 중에 1년 이상 기타를 즐기게 되면요. 이 사람은 평생 간다. 평생 기타에 빠져든다. 이런 경향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불진도 석 달만 넘게 들으시면 평생 애청자가 되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도 한번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요, 펜더는 1년을 넘긴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펜더의 기타를 재구매하고 다양한 기타 관련 소품들을 구매한다. 이거를 알게 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1년을 넘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알 것 같아. 이 기타를 배우려면은 고수가 가르쳐준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책 보고 하기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펜더는요, 즐겁게 기타를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박 PD가 지금 얘기했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펜더 플레이 요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는 좀 달라요. 뭐냐? 구독 기반의 이 구독하는 그런 형식의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 기타 레슨 영상을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영상 구독 서비스 모델로 이 펜더 플레이를 출시를 시켰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한번 돈 내고 써보세요, 구독해보세요 하면 당연히 안 하겠죠. 초창기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주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딱 풀어줬다는 겁니다. 2주 후에는 더 이용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얼마? 매달 $9 99센트. 요렇게만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은 인건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미국에서 기타 레슨 한 30분 정도 받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보통 $20에서 $40. 근데 이 펜더 플레이는 매달 $9 99센트.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죠. 과외도 일반적인 과목 과외보다는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과외, 이게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펜더 플레이 가격은 저렴한데 그러면 이용도 편할까? 이용도 매우 간편하다고 합니다. 펜더 플레이 앱을 깔고요. 거기에 접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타를 일단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기타 스타일, 뭐 록인지 팝인지 블루스인지 이것도 선택하면 이 고객의 맞춤형 기타 레슨 영상을 큐레이션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배울 수가 있게. 왜냐하면 음악 같은 경우엔 음악 천재들은 뭐 한두 번 들어보면 다 좋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음악 등재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00번 들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펜더 플레이는 그거에 착안을 해서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이 기타를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웬만한 코드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해야 된다. 보통 기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코드 다 외워라. 그런데 팬더 플레이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 코드 하나만 배우면요. 그 코드를 이용해서 최신 인기곡을 짧게나마 쳐볼 수 있게. 이게 뭐겠습니까? 코드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일단은 몇 마디라도 이렇게 쳐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하나 배우는 영상의 길이도 얼마 되지 않아요. 딱 2분만 집중해서 이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 잡는 것을 클로즈업 샷으로 이렇게 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도와줘가지고요. 좋아하는 노래를 서툴게나마 대충이라도 칠 수 있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20분이 채 안 걸린대. 네. 20분이 채 안 걸리게 이게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실제로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예, 저도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기타를 샀는데 사놓고선 이제 처박아 놓고 안 치다가 이걸 보고 쫓아해봤거든요. 곡 전체는 아니고요. 이 짧은 몇 마디는 금방 치겠더라고요. 그거 보고 쫓아하니까. 그럼 그것도 칠 줄 아세요? 그 아람브라의 궁전인가? 그거 치려면 더 연습을 해야죠.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요번 주말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밖에 못하고요. 예, 다음에는 한번 연습해서 들려드릴게요. 예. 그 리듬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려면 좀 고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요. 이렇게 고수가 된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연습한 곡 아람블라 궁전에 뭐 이런 멜로디까지 칠 수 있게 되면요. 이 페이스북 커뮤니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입해가지고요. 기타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이번엔 이런 곡 쳤어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도 도와준다는 거죠. 특히나 팬더가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 이후에 기타 판매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승부수를 던졌어. 어떻게? 3개월 무료 구독할 수 있는 쿠폰을 확 뿌렸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자가격리된 사람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 미국에서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지금이야말로 우리 팬더 플레이에서 즐겁게 재미있게 기타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 심심해서 달고나 커피 만드는 것보다 기타 배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이 팬더 플레이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통계도 있어요. 팬더 플레이는요, 코로나 이후에 신규 이게 그냥 구독자가 아니라 유료 구독자, $9.99를 내는 유료 구독자가 무려 80만 명. 예. 코로나 이후에만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팬더는요, 기타가 안 팔려도 이 팬더 플레이 수입 덕분에 회사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유료 구독자 숫자가 무려 6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게 또 재밌대요. 이 전자기타니까, 일렉기타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기타를 칠 것이다.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고객의 절반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중에 이렇게 전자기타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상대로도 지금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악기 제조사들이 상당히 다 어려워져서 망하는 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올해 경쟁자였던 깁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몰락 직전에 몰려 있는데 예. 이 팬더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암흑한 현실 속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 박PD님 혹시 발견하셨나요? 공통점이요? 예. 비대면? 그러니까 비대면인데, 이 비대면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업체보다 앞서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을 하는, 소비자를 더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상생하자, 이거는 경제 시그널에서도 자주 나오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소비자와 지역 주민, 우리 이웃들과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노력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업체들도 기회를 잡게 된 거고요. 경불진도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 시그널을 통해서 그런 취지를 열심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불진도요, 이 코로나 재확산 위기, 이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초심을 결코 잃지 않는 방송 꾸준히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